Just enjoy and listen to and have a fun of it.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덱스터입니다. 저는 클레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먼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번 이게 저희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꼭 부탁드려요. 저희가 지난번에 피지컬 AI 이야기를 좀 나눴었잖아요. 아, 네네, 기억납니다. 오늘은 그거랑 좀 이어지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요즘 AI 발전 속도가 정말 눈부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로봇을 움직여야 하는 그 산업 현장에서는 이 AI를 바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아요. 아, 그렇죠. 로봇 프로그래밍이나 소프트웨어 현실을 보면 이 AI 기술하고의 간극이 생각보다 크다는 이야기들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피지컬 AI가 실제로 산업 현장에 잘 스며들려면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고민들, 그 생생한 목소리를 좀 전해드리는 게 의미 있겠다 싶어서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산업용 로봇에 AI를 딱 입히는 과정, 이게 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깊게 파고 들어보죠. 자, 그럼 1부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플랫폼과 관련된 난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단순히 디지털 기기 쓰는 걸 넘어서서 인공지능 전환, 그러니까 AX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AX 시대. 연결성, 데이터, AI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산업 현장에서는 특히 이 로봇에 AI를 적용하는 게 생산 정확도나 속도를 확 높이고 또 인건비 줄여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돈 버는 문제, 그러니까 하드 ROI, KPI 달성에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 범용 AI 모델, 그러니까 챗GPT 같은 그런 걸로는 복잡한 제조업 공정을 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동차 다르고 반도체 다르고 철강 다르고 산업마다 특성이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각 분야에 딱 맞는 특화 AI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국내에서도 불량품 찾아내는 비전 AI라던가 아니면 공정 효율화 같은데 AI를 쓰는 성공 사례가 있긴 하죠. 있긴 한데 로봇이 스스로 알아서 다양한 작업을 막 하게 만드는 그런 범용적이고 자율적인 프로그래밍까지는 아직 갈 길이 좀 멀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기술적 어려움으로 꼽히는 게 바로 Sim to Real Gap 이 문제더라고요. 아, 네. Sim to Real Gap, Simulation to Real Gap. 네. 이게 쉽게 말해서 시뮬레이션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막 훈련시킨 AI 로봇이 실제 현실에 딱 나오면 제대로 속력을 못 내는 문제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 첫 번째로는 물리법칙 모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물리법칙 모델의 불완전성? 네. 특히 로봇 팔이 물건을 이렇게 잡거나 만질 때 그 접촉 있잖아요. 그런 미세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은 시뮬레이션으로 완벽하게 구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 시뮬레이션에서 배운 대로 움직였는데 실제 세상의 물리법칙하고 미묘하게 다르니까 예상치 못한 오류가 그냥 빵! 터져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황당한 거죠, 로봇 입장에서는. 두 번째 이유도 있다면서요? 네, 두 번째는 잠재 공간 표현의 불일치 문제예요. 잠재 공간 표현의 불일치. 조금 어려운데요. 네, 이게 뭐냐면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시뮬레이션 환경이랑 실제 환경이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나 맥락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AI가 내부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이걸 잠재 공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차이가 생기면서 시뮬레이션에서 배운 내용을 다양한 실제 환경에 적용하는 능력, 즉 일반화 능력이 뚝 떨어지는 거죠. 특히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로 학습한 시각 기반 AI 같은 경우는 실제 카메라 이미지와의 아주 미세한 차이에도 굉장히 취약해서 아예 정체 전체가 그냥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조명 조금 바뀌거나 질감이 살짝만 달라도 AI는 완전히 다른 걸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허허, 이거 약간 게임 캐릭터는 내 맘대로 막 조종이 되는데 현실 로봇은 그게 잘 안 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까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심투리얼 격차를 줄이려고 잠재 공간 모델링 같은 접근법으로 시뮬레이션과 현실 데이터의 공통점, 차이점을 분석해서 두 환경 모두에서 잘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 중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큰 숙제인 건 분명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 Sim to Real 문제는 바로 다음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신뢰성 문제죠.
그렇죠. AI 로봇이 스스로 복잡한 작업을 하려면 얘가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사람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걸 설명 가능한 AI, 즉 XAI라고 부릅니다. 산업 현장은 특히 안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작업자 바로 옆에서 같이 일하거나 아니면 엄청 비싼 부품이나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데 만약에 심투리얼 문제 같은 걸로 로봇이 예측 불가능한 오작동을 일으켰을 때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하고 책임을 물으려면 AI 결정 과정이 투명해야만 하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결과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설계 단계부터 책임감을 갖도록 만드는 책임 있는 AI, Responsible AI 개념하고도 이게 다 연결이 돼요. 만약에 XAI가 부족해서 오작동 원인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제 법적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고 결국엔 보험료가 오르거나 제조물 책임 비용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AI 도입의 경제성, 즉 ROI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XAI는 단순히 기술 문제를 넘어서 법적, 경제적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로봇을 만들 때 ROS, 로봇 운영체제라는 걸 많이 쓴다고 들었는데요. 네, ROS,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특히 그 차세대 버전인 ROS2가 산업 현장에 아주 엄격한 기준을 맞추는 데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ROS2가 기능은 좋아졌는데 현장에서 쓰기에는 아직 좀 불편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설치나 설정이 좀 복잡하고요. 또 관련 없는 파일 하나만 바꿔도 전체를 다시 빌드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시뮬레이션 환경, 그러니까 가제보 같은 게 제대로 안 돌아가거나 핵심 기능 일부가 아직 빠져있기도 하다면서요? 네, 그런 부분들도 아직 좀 불안정하고요. 이런 점들이 결국 로봇 기술의 산업 적용을 좀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능 문제도 있다고요? 네, 성능 문제도 중요해요. ROS2는 보안 통신, DDS 기반 통신을 지원하는데 이게 실시간 성능에는 좀 제약을 준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어요. 아,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인가요? 데이터를 받는 수신자, 그러니까 서브스크라이버 수가 한 10개를 넘어가면 통신 시간이 확 늘어나는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요. 10개 이상이면 확 늘어난다. 여러 센서랑 로봇이 막 협업해야 하는 복잡한 AI 로봇 시스템에서는 이런 통신 지연이 치명적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실시간성이 아주 중요한 시스템에서는 설계할 때부터 이 수신자 수를 제한해야 하는 그런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이런 미들웨어의 성능이나 안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AI 작업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더 비싸고 강력한 엣지 컴퓨팅 하드웨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맞아요. 그럼 그게 또 전체 비용 TCO를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엣지 컴퓨팅 문제도 한번 짚어보죠. 산업용 로봇은 보통 클라우드에 연결 안 하고 현장에서 바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걸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서 어려운 점은 AI 작업의 종류나 복잡성에 따라서 필요한 프로세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CPU, GPU, FPGA, NPU, TPU 같은 특수 AI 칩까지 어떤 조합이 최적인지 고르는 게 상당히 복잡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엣지 환경은 크기나 발열 문제 때문에 일반적인 고성능 GPU를 쓰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AI 가속 기능이 내장된 특수칩, SoC 같은 것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결국 성능, 비용, 에너지 효율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최적의 프로세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이게 총소요 비용 TCO를 낮춰서 AI 투자 효과 ROI를 내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로봇 한 대가 쓰는 전력이 공장 전체 운영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1부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플랫폼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he Story Radio Station, where we explore tales from around the world. 반갑습니다. 네, 1부에서는 산업용 로봇에 AI를 적용할 때 부딪히는 기술적인 문제들, 특히 그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차이, 심투리얼 갭 문제하고요, AI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XAI의 중요성, 그리고 ROS2나 엣지 컴퓨팅 같은 플랫폼과 인프라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었죠. 2부에서는 이제 규제와 표준, 그리고 경제성,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규제와 표준화의 벽부터 살펴볼까요? 네, 똑똑해진 로봇이 점점 늘어나면서 안전과 책임 문제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특히 국제 표준을 지키는 건 해외 시장 진출하려면 필수 조건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강력한 무역 장벽이 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산업용 로봇 안전 표준인 ISO 118인데요. ISO 118? 네. 근데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주요 기관들이 이 표준을 대폭 개정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군요. 왜 바꾸려는 거죠? AI가 들어간 로봇은 예측 불가능한 면이 있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안전성을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스템 자체의 안전성 검증과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런 표준화 작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네요. 그럼요. 표준 전문가를 중심으로 표준안 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국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봇 안전 표준인 ISO 13482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ISO 13482는 개인 돌봄 로봇 같은 데 적용되는데 많은 나라들이 이런 국제 표준을 기술 규제로 활용해서 사실상 무역 장벽을 만들고 있어요. 안전성 평가 기준을 계속 강화하고 또 강제하려는 움직임이죠. 우리나라는 로봇 시장은 막 빨리 크고 있는데 안전기술이나 인식은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험 평가 방법, 그리고 인증 체계를 만드는 게 정말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강화되는 국제 표준에 제대로 대응 못하면 기술 다 개발해놓고도 수출길이 막히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안전 문제로 신뢰를 잃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표준화는 그냥 귀찮은 규제가 아니라 시장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영역으로 봐야 합니다. 자, 다음은 경제성 문제입니다. 투자 대비 효과, ROI를 정량화하기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네, AI 도입이 성공하려면 결국 ROI가 나와야 하잖아요. 총 소요 비용, TCO를 낮추는 게 핵심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거군요. 맞아요. 게다가 산업별로 필요한 특화 AI 모델을 개발하고 또 실제 데이터에 맞게 미세 조정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고급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것도로 초기 개발 비용을 확 높여서 ROI 확보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뭔가 AI 도입하면 다 좋아질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여기서도 딱 느껴지네요. 네,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열쇠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것, 바로 사람 문제인 것 같습니다. AI, 로봇 통합 전문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AI 기반 로봇 프로그래밍은 기존의 로봇 제어 지식, 티칭이나 PLC 같은 거에다가 최신 AI 기술까지 다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전문가가 정말 부족하다는 거죠. 네,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급이 전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심각한 미스매치죠. 그래서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맞습니다. 로봇 제어, AI 학습, 시뮬레이션, 컴퓨터 비전까지 다 아우르고 특히 ROS2나 좀 더 심화된 AI 기술을 다루는 전문 교육 과정이 정말 필요해요. 단순히 코딩 능력, C 언어, 파이썬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AI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더라고요. 그렇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니까요. 비전공자도 단계별로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 예를 들어 PLC 기초부터 로봇 시스템 기초, 티칭 시뮬레이션 이렇게 단계적으로 만들고 또 현직 개발자들이 멘토링에 참여해서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전문가 부족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화 AI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어렵게 만들고 네, 그럼 외부 업체에 의존하게 되고 그럼 비용은 더 늘고 프로젝트는 지연될 수 있죠.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AI 도입을 성공시키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산업용 로봇에 AI를 적용하는 과정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는 기술적 난관,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괴리, 심2 리얼 갭으로 인한 신뢰성 문제가 있었고요. 네, 둘째는 규제적 난관.
AI의 결정을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 XAI 요구와 강화되는 안전 표준 문제였죠. 셋째는 플랫폼 난관. 아직 산업용으로 좀 성숙하지 못한 미들웨어, ROS2 문제라던가 복잡한 엣지 컴퓨팅 환경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넷째는 경제 및 인력 난관, 불확실한 ROI와 특화 AI 개발 비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문가 부족 문제까지. 이 문제들이 또 서로 막 얽혀 있다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기술적 신뢰가 부족하면 규제 요구는 더 커지고 플랫폼이 미흡하면 비싼 하드웨어를 써야 하니까 경제성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AI가 심투리얼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을 정말 잘 시뮬레이션 하게 된다면 이 능력은 다른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그렇게 초현실적인 시뮬레이션 능력은 로봇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복잡한 사회정책이나 경제정책을 실제 시행하기 전에 미리 테스트해보는 새로운 시험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정책 시뮬레이션? 물론 거기에는 또 다른 윤리적인 고민이 따르겠지만 그 가능성 자체는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AI와 로봇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 레이디오 스테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